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늘 행복하십시오. 교재는 86페이지를 갑니다. 자, 투자론을 들어왔는데 지난주 했던 표현을 좀 정리를 하고 갑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를 뭐라고 했던 거예요?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보유기간 5년 동안 임대하고 5년 말에 부동산을 파는 것을 처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운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임대료 수입은 임대료 수입, 처분을 통해 얻는 건 뭐다? 매각대금이다라고 해서 용어 정의했던 거고요. 취득을 할 때는 기본 전제였어요. 오늘도 활용할 거니까 지분 투자 금액은 40억, 융자 금액은 60억. 합하면 얼마입니까? 총 100억이잖아요. 100억을 뭐라고 했어요? 총 투자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을 우리 뭐라고 했죠? 요구 수익. 오늘 또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족이 되어야 부동산 투자가 유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투자의 기회비용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임대료 수익과 매각대금이 얼마나 될지를 구하는 과정을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투자를 통해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 86페이지의 타이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투자를 통한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수익을 구하는 과정인데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가면 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줄에 지분 투자액 40억, 융자금 60억. 합하면 얼마예요? 100억. 총 투자액 100억이고 그걸로 부동산으로 매입을 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다? 100억이다. 그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시험장에 가격이 100억 나와 있으면 총 투자액도 얼마다? 100억이다. 거꾸로 총 투자액이 100억 원이면 가격도 100억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가시게 되면 중간만큼의 투자 대상 부동산의 현금 흐름이란 운영한단 말이 임대를 했죠.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업 현금 흐름. 괄호 안에 뭐가 보입니까? 임대료 수입. 우리가 지난주에 소득이득이다라고 했죠. 끊고 그럼 부동산을 투자 기간 말에 즉 5년 말에 매각할 때 팔 때 발생하는 매각 현금. 괄호 안에 뭐가 있어요? 매각대금, 자본이 두 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괄호 2번에 가서 결론부터 내리고 갈 건데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줄 끝에 임대 운영을 통해서 얻는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라는 말이 보입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니까 세금 공제하고 나서의 수입을 현금 수지라고 쓰고 끊고 투자 기간 말에 역시 발생하는 세후 지분 복귀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세금 공제하고 나서 본인 투자 금액에 돌아오는 몫을 세후 지분 복귀 그걸 이제 구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네모 2번 타이틀이 영업 현금 흐름 계산을 해서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업 수지의 계산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자, 임대료 수입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단부의 회색 박스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할 내용이에요. 자, 지금부터 공부를 할 것은 우리식 개념이 아니고 미국 원서를 옮겨온 거니까 우리 개념은 안 맞습니다. 근데 시험에 그렇게 맞춰서 내요.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과 지출을 뭐라고 한다? 영업 수지의 계산 과정 갑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원룸을 100억에 취득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볼게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원룸의 총 객실은 100개예요. 그럼 100실이면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규모가 적지 않은 거니까요. 가정을 할 거예요. 부가적으로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자판기도 둬보고요. 주차 요금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칠판에 써드린 내용은 임대료 수입이 아니에요. 임대료 수입 아니잖아요. 임대 사업의 부가적인 수입입니다. 그래서 다 묶어가지고 앞으로 기타 소득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임대 소득 외 수입이니까 영업 외 수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임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입은 임대료 수입도 있고 뭐 또 있다는 얘기예요? 영업의 수입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실을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구하는 과정은 가능 조소득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이 조의 표현은 일본식 표현인데요. 총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가능 조소득 혹은 가능 총소득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가능 총수입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개론 공부할 때는 동의어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조금을 달리 씁니다. 그러니까 동의어들을 좀 익숙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정의합니다. 가능 총수입은 임대 사업을 통해 발생 가능한 총수입이라는 얘기예요. 방이 몇 칸이죠? 100실이다. 자, 그러면 한 칸당 연간 임대료에다가 객실 수를 곱하면 가능한 총수입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방 한 칸을 단위당이라고 쓴 겁니다. 단위당 연간 임대료입니다. 연이에요. 연간 임대료에다가 객실 수를 임대 단위 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 칸당 연간 임대료를 예를 들어요 600만 원이라고 하고 객실이 100개라고 했으니까 600만 원 곱하기 100실하면 얼마가 돼요? 6억이 가능한 총수입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임대 가능한 수입이고 부가적인 수입이 있다 그랬죠. 읽어보세요. 뭐라고 한다? 기타 소득. 들어오는 거 플러스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플러스합니다. 헌데 100실이 모두 만실, 만땅 될 리는 만무하죠. 빈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의 비율을 공실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실이 있을 것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반값을 띄워먹고 밤에 짐 싸서 도망가 버리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손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상 손실을 미리 공제하는 개념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옮겨 쓸게요. 노란색으로 쓰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공실이나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손실을 줄여가지고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기도 하고 공실 및 불량 부채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불량 채권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영문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불량 부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이걸 볼 겁니다.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쓰기도 하고도 공실 및 불량 부채, 불량 채권 쓰기도 합니다. 대개 이제 가능 총소득이 한 5% 정도를 반영을 해요. 뭐 5%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6억이라 했으니까 5%를 미리 공제한다는 얘기는 얼마입니까? 6억이 5%? 6억 33천만 원을 미리 손실을 반영해서 공제를 하겠다는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고요. 예상 손실을 미리 공제하는 걸 공실 및 대손 혹은 공실 및 불량부채라고 합니다. 공제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얻어지는 현금 흐름은 이제 유효한 소득이라고 해서 유효 조소득. 저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총소득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성격이 뭡니까 하면 유효 총소득은 실제적인 영업수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업수익이라고 쓰는 이유는 그럼 수익을 얻기 위한 경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 임대사업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임대하게 되면 그럼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규모가 적지 않네요. 종업원 급여 줘야 되죠. 그렇습니까? 불나면 서운하다. 화재 보험료 많이 오세요. 광고할 수 있죠. 광고비, 뭐 전기, 전화요금 등등 있을 거다. 뒤에 보겠습니다만 보유세 아직 세법을 깊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재산세가 보유세죠. 재산세도 영업 경비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뒤에 보도록 할 건데 자 그래서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영업 경비는 빠져나가는 거니까 공제한다고 합니다. 자 영업 경비를 그럼 공제하면 세 번째 얻어지는 현금 흐름은 순영업 소득을 구한다고 합니다. 자 번호를 제가 붙여드리고 있어요. 1번, 2번, 3번에 공통점은 들어오는 소득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 세 번째까지의 소득은 처음에 내 돈 얼마? 40억, 융자금 얼마? 60억. 총 투자 금액으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나중에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은 총 투자 금액으로 얻어낸 결과물이고 여기서 중요한 용어 하나 정리하고 합니다. 순의 의미가 나와요. 그럼 순의 의미는 제가 읽어볼게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뭐 한 것이다. 공제한 결과물을 우리가 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활용이 될 건데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깊게 하지 않더라도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을 뭐라고 읽어요? 흔히 순수익, 순이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의 의미는 뭐란 얘기예요? 공제한
결과물. 다시 순의 의미는 차감 공제한 결과물을 뭐라고 했다? 순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 뒤 활용이 될 내용이고요. 자, 순영업소득을 제가 총투자액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60억 빌려왔죠. 그렇습니까? 그럼 빌려온 대가는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지난주 시장 이야기를 이자율을 10%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면 60억에 10% 얼마? 6억 정도는 상환을 해야 되죠. 자, 다 빌려온 대가입니다. 타인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이 매 기간 상환해야 할 금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라고 쓰면 안 되고요. 빚에 대해서 매 기간 갚아야 할 상환해야 할 원금 이자 합계를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를 공제합니다. 공제를 하면 네 번째 얻어지는 현금 흐름은 세금을 냈기 전에 현금 수지라고 해서 세전 현금 수지라는 걸 구해냅니다. 자, 다시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타인 자본 대가를 갚았으니까 세전 현금 수지는 내 돈에 대한 결과물이다. 지분 투자액에 대한 결과물 이렇게 규정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뭔가 그럼 세금을 좀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득이 발생하며 뭐 낸다고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대소득이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해서 영업소득세입니다. 영업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금, 영업소득세 혹은 임대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고자 하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게 됩니다. 세후가 무슨 말이에요? 세금까지 공제하고 발생한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1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구하는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을 이제 물어보는 방법은 이 내용을 박스에 집어넣어주고 빈칸을 남겨놔요. 그럼 빈칸을 채우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단순한 문제고, 그럼 이후에 물어보는 것들은 선택형 문제를 묻습니다. 올해 이렇게 물었어요. 자, 순영업 소득을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쪽 자료들은 필요하지 않죠. 이 3번 항목을 알려면 위쪽 자료를 다 알면 될 거 아닙니까? 분위기도 심각하기 전에 다시 구하라고 해요. 예.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려면 밑에 자료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위쪽 자료 다 필요하다. 그렇게 선택형 문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풀이 과정을 지문형으로 물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지문형으로 묻기도 하고, 계산 문제는 순소득을 구하세요, 세전을 구하세요, 세후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게 두 문자 따서 외우는 방법도 있긴 하나, 문제는 이제 이게 왜 그 기억이 안 남느냐 하면 용어들이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안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거 정리를 못 하시면 외워도 또 금방 잊어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문자로 따는 방법을 이제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하나하나의 용어를 좀 정리를 잘 해주시라. 그게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내 거화가 돼야 오래 남는 것이고요. 보고 A4지 써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시험은 당장 보러 갈 거 아닌 거니까 조급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5월달까지 완성한다, 이런 관점을 좀 해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제가 번호를 붙여드리는 것은 들어오는 뭐예요? 소득이고, 노란색 항목은 뭡니까? 공제하는 겁니다. 공제. 자, 그러니까 공제 항목 읽어볼게요.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미리 공제한 것이고, 다음은 영업경비. 앞에 유효 총소득이 영업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시험은 주관식은 아니니 빈칸 넣기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굳이 그걸 무리하게 오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업수익이라고 그랬으니까 뒤따라오는 건 뭐다? 경비, 비용을 뺀다는 얘기고, 순소득이 총의 결과물이라 했으니까 타인 자본 대가는 갚아줘야 되죠. 부채, 서비스액. 이게 세전세후라고 했어요.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세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면 세후를 구하게 된다. 해볼 겁니다. 자, 가능 총소득에서 뭐를 더하고요? 읽으세요. 기타 소득을 더하고 공실 및 대손을 뭐하면? 제하면 유효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 두 개는 순서를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대손을 제하고 기타 소득을 더하며 뭐를 구할 수 있다? 유효를 구할 수 있다. 또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3년 전에 유효 총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쪽 자료 다 알아야 되죠. 아래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물어본 게 23년 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알아야 될 거죠. 기타 소득 알아야 되죠. 다른 말로 뭐라고 쓴다고요?
그렇게 용어를 바꿔놓는 거예요. 영업외 수익 그리고 공실 및 불량부채 대손 총담금을 알면 유효를 구할 수 있다. 아래 장모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